여러분이 체리를 드시고 나서 밤에 잠이 더 깨거나 속이 더부룩해진 적이 있으시면 오늘 영상이 딱 맞습니다. 체리는 분명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불면이 심해지거나 혈당이 불안해졌다고 느끼십니다.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드시는 방식이 잘못된 채로 계속 쌓이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체리가 나쁜 과일이라서가 아닙니다. 같은 체리라도 언제, 얼마나, 무엇과 같이 드셨는지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체리를 드실 때 꼭 피해야 할 조합, 반대로 염증과 통증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조합, 그리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체리를 먹어도 편안히 잠들 수 있게 하는 시간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뒤로 갈수록 더 실전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결론을 살짝만 말씀드리면 체리는 하루에 한 줌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대략 10개에서 15개 정도만 지켜도 몸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넘어가거나 공복에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 심해지거나 혈당이 출렁이거나 잠이 깨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리를 건강하게 드시는 법을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잠깐 멈추고 정리하는 구간을 넣어드릴 텐데 그때마다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는 체리 보관법을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금방 물러지는 분들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당장 요청드리기보다 오늘의 핵심 보상을 먼저 약속드리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속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체리와 당뇨, 체리와 간, 체리와 불면증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가장 실용적인 먹는 법을 정리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체리를 건강과일로 생각하시지만 체리는 생각보다 달콤합니다. 달콤한 과일은 잘못 먹으면 혈당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혈당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체리를 밤에 드셨는데 잠이 더 안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체리가 수면에 좋다고 해서 드셨는데 결과가 반대라면 마음이 불안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체리의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체질과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체리는 실제로 염증과 통증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수면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모르면 좋은 과일도 내 몸에서는 불편함으로 바뀝니다. 지금부터 그 조건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체리의 대표 이미지는 관절이 뻐근한 분들이 찾는 과일입니다. 특히 타트체리라는 말이 널리 알려지면서 염증과 통증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리에는 색을 진하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이 녹슬어가는 속도를 천천히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체리에는 칼륨 같은 미네랄도 들어있어서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붓기나 혈압 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체리만으로 혈압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시작점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조심스럽게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체리의 효능을 그냥 나열하지 않고 내 몸에서 어떤 상황일 때 도움이 되고 어떤 상황일 때 불편해지는지 실전 기준으로 설명드리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기준을 찾으시면 체리 하나로도 생활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체리가 염증에 도움된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염증이 대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잡고 가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염증은 몸이 아프거나 붓거나 열이 오르는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잠깐 지나가면 괜찮은데 오래 이어지면 여기저기 통증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손가락 마디가 뻣뻣한 느낌이 그런 예입니다. 체리의 진한 붉은색에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 안의 자극을 부드럽게 만드는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체리를 일정 기간 드시면서 아침에 뻣뻣함이 덜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숫자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체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개에서 15개 또는 종이컵 반컵 정도의 양이 무난합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있고 무엇보다 부작용 가능성을 낮춥니다. 체리는 칼로리도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체리는 달콤해서 과식이 쉬운 과일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쌓이기 쉽고 특히 당이 민감한 분들은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리를 과일 간식이 아니라 약간의 기능성 간식처럼 다루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파트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체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바로 다음 파트에 있습니다. 체리와 당뇨 이야기를 할 때는 단정적으로 겁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알아야 안전합니다. 체리는 과일이기 때문에 당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은 체리를 드실 때 양과 시간대가 핵심입니다. 체리를 공복에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빈속으로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체리도 같은 방식으로 드시기 쉬운데 이 습관은 체질에 따라 속이 쓰리거나 혈당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공복에 원샷으로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 30분쯤에 소량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드시기보다 단백질이나 지방이 조금 있는 음식과 같이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쪽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플레인 요거트에 체리를 조금 올려 드시면 좋습니다. 또는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나 빵과 함께 드시면 달콤함이 겹치면서 오히려 혈당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체리를 주스로 드시는 습관입니다. 주스는 씹는 과정이 없어지고 당이 빠르게 들어오게 됩니다. 같은 체리라도 통째로 씹어서 드시는 것과 주스로 드시는 것은 몸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불면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핵심이 나옵니다. 체리가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체리에 수면 리듬과 관련된 성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전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잠이 깨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시간대와 양입니다. 밤에 늦게 체리를 많이 드시면 위가 움직이면서 속이 불편해질 수 있고 당이 들어오면서 몸이 각성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밤 과일이 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드립니다. 불면이 있는 분들은 체리를 밤 늦게 드시기보다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소량으로 드시는 쪽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양은 10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5개에서 7개 정도로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체리를 차갑게 드시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아주 차가운 체리를 드시면 위가 놀라면서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속이 불편하면 잠도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불면이 있는 분들은 체리를 드시기 전에 10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면 몸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체리와 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간은 조용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간이 지쳐도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피로가 쉽게 쌓이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더부룩한 분들은
간과 담즙 흐름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리는 간을 직접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다만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과일을 적당량 섭취하는 습관은 간이 처리해야 하는 산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간이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가 조금 덜 생기도록 돕는 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간이 불편한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과일을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간이 당을 처리하느라 바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이 민감한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체리는 소량, 규칙적으로 식사 후에 드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체리를 매일 드시기보다 주 3회에서 5회 정도로 생활에 넣는 것도 충분히 실전적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는 체리의 부작용을 정리하면서 정말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체리를 드시고 속이 쓰리거나 가스가 차거나 설사가 잦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양이 많았던 경우입니다. 둘째는 소화가 약한 체질인데 차갑게, 공복에 많이 드신 경우입니다. 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입안이 간질거리거나 목이 답답하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느낌이 있으면 섭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도 한 가지 기준을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체리를 포함한 과일을 드실 때 혈당과 컨디션 변화를 며칠 정도 관찰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통풍이나 요산이 걱정되는 분들은 체리가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욕심내서 많이 드시는 방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체리는 좋은 과일이지만 내 몸이 예민할수록 양과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파트로 들어갑니다. 체리와 궁합, 그리고 먹는 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체리를 가장 안전하게 드시는 기본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단독으로 단맛을 밀어넣지 않는 것입니다. 체리는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요거트의 단백질이 체리의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포만감도 생깁니다. 체리는 견과류와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한 줌 정도 곁들이면 혈당 부담이 줄고 간식으로도 든든합니다. 체리는 두부와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두부는 담백하고 단백질이 있어서 체리의 단맛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당이 민감한 분들은 이런 조합이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리는 빵, 케이크, 달달한 라떼와 함께 드시는 습관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달콤함이 겹치면 체리의 장점보다 부담이 먼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체리를 따뜻하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속이 찬 편이신 분들은 체리를 실온에 두었다가 드시는 것만으로도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하게 데우는 방식으로 드시고 싶으시면 체리를 오래 끓이기보다 살짝만 온기를 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다만 설탕을 추가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먹는 법의 큰 줄기입니다. 그런데 체리는 종류와 원산지에 따라 맛과 단단함, 그리고 가격과 제철이 다릅니다. 다음 파트에서 미국, 칠레, 국산 체리를 비교해서 언제 어떤 체리가 실용적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체리는 원산지에 따라 계절감이 다르게 들어옵니다. 보통 국내 시장에서는 미국산이 많이 알려져 있고 칠레산은 계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산 체리는 유통량이 많지 않아서 접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미국산 체리는 알이 크고 단단한 편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맛이 뚜렷하고 식감이 또렷해서 생으로 드시기 좋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칠레산 체리는 겨울이나 초봄봄에 접하시는 경우가 있어 반갑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과 운송 과정이 길어질 수 있어 상태가 들쑥날쑥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산을 고르실 때는 과육이 너무 물러있지 않은지, 꼭지가 마르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산 체리는 신선도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 유통의 제한적이라 꾸준히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원산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선도와 보관법입니다. 좋은 체리도 보관을 잘못하면 금방 물러지고 물러진 체리는 맛뿐 아니라 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체리 제철과 보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파트는 정말 실전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체리가 금방 상하는 분들은 여기서 해결됩니다. 체리는 수분이 많고 껍질이 얇은 편이라 물러지기 시작하면 빠르게 퍼집니다. 그래서 보관의 핵심은 젖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체리를 사오시면 바로 씻어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체리를 더 빨리 물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체리는 드시기 직전에 씻는 쪽이 보관에는 유리합니다. 보관하실 때는 체리를 한번 펼쳐서 상한 알이 있는지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가 상하면 옆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키친타올을 깔아 습기를 흡수하게 해두면 훨씬 오래갑니다. 뚜껑이 있는 용기에 넣되 완전히 밀폐해서 습기가 고이지 않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냉장 보관이 기본이지만 너무 차갑게 두었다가 바로 드시면 위가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기 10분 전에 꺼내 두시면 좋습니다.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다만 냉동하면 식감이 바뀌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기보다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갈지 않고 부드럽게 으깨서 드시는 방식이 어울립니다. 그리고 냉동 체리를 드실 때도 한 번에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체리를 실패하는 이유가 거의 정리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한 번에 묶어서 체리 한 줌을 내 몸에 맞게 만드는 최종 정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체리는 염증과 통증이 신경 쓰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입니다. 다만 과일이기 때문에 당과 타이밍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하루 권장 시장량은 10개에서 15개 정도입니다. 당이 민감하거나 불면이 있는 분들은 5개에서 7개로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체리를 공복에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 30분쯤에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체리는 플레인 요거트, 견과류, 두부처럼 단백질이 있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체리를 밤 늦게 드시기보다 저녁 식사 후 이른 시간에 소량으로 드시면 수면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아주 차가운 체리는 실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면 위가 편합니다. 체리는 보관이 반입니다. 씻어서 보관하기보다 드시기 직전에 씻으시고 습기를 잡아주는 키친타올을 활용하시면 물러짐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체리를 그냥 건강과일로 믿고 먹는 단계가 아니라 내 몸에 맞춰서 쓰는 단계로 올라오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체리 제품 그리고 추천 원산지와 보관 용기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댓글 고정 링크에도 같은 정보가 있으니 편하신 곳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좋은 제품 선택하시고 내 몸에 맞게 천천히 꾸준히 드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